한 3주 전에 한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혁신 6대 기술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양자, 그 사이버 보안, 6G 총 6개의 디지털 혁신 기술이 발표가 됐고요. 사실 그 혁신 기술 모두가 우리 표준화 전략 맵과 로드맵에 다루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총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AI와 데이터, 그리고 이동통신, 그리고 보안 양자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 등에 대해서 발표를 전략맵 연구반을 이끌어 주셨던 의장님 또는 키퍼슨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23년 버전의 그 ICT 표준화 전략 맵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 20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든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전략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표준 관점에서 요약을 한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방식은 ITU와 에이펙 중심, 그리고 브릭스, 에이펙과 브릭스, 중국의 그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국제 협력과 국제 표준화의 주 모델을 브릭스와 에이펙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ITU는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ITU 같은 경우에는 일국가 일투표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이라는 패권에 그래도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ITU 중심의 표준화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안보 경쟁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AI라든가 양자에 관련된 표준화 관련된 투자 방향 등이 있고, 또 G7의 그 디지털 기술 표준 협력 체계 이런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어제 그 사이먼 힉스 영국의 표준 정책국장님의 발표에도 포함이 됐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있고요. 그게는 이제 쿼드라든가 G7, 그리고 한EU가 미국, EU 관련된 트레이드 커미션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표준화 협력을 진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디지털 혁신 전략이나 또 거기에 맞춘 그 디지털 혁신 6대 기술은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표준화 전략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에 이제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국내 정책이라든가 시장, 기술 IPR, 표준화 동향 이런 분석을 쭉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역입니다. 사실 전략맵이 시작된 지가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분석 툴이 바뀐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전략맵이 조금 더 내실화되고 견고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바뀌어왔다. 그리고 이 전략맵의 시도는 사실 우리나라 원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반이 돼서 여러 다른 기관 등에서도 전략맵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 정책 수립 지원, 과기부의 표준화 정책 수립 지원과
R&D 표준 연계과제 기획 제안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번에 좀 바뀐 내용 중에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표준기술 국내 표준개발 대응 방안 제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산업계나 학계나 연구계 등에서 전략맵을 일종의 참고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국제 표준할 때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목표. 그 참고서가 당연히 동양 수집은 지금 활용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동양 수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때 좀 더 가이드라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 방안은 ICT 핵심 기반 기술에 집중했고요. 전략 기획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표준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6대 핵심 기술 중에 오늘 발표가 메타버스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메타버스는 주요 기반 기술이라기보다는 융합 서비스와 주요 기반 기술이 기본이 돼서 중간에 작용하는 플랫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자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대한 요소 기술은 이 기반 기술 쪽에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 미디어, AR, VR이라든가 여러 가지 홀로그램, 그리고 뭐 게임, 여러 컴포넌트 기술이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발표는 오늘 발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맵과 로드맵이 목표로 했던 부분은 12개 기술입니다. 이동통신, 양자, 지능형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방송 미디어, 인공지능, 데이터,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자원, 전파 자원, 환경, 이 12개고요. 오늘 발표는 이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있는 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또 추가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도 참여를 하시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기본 방향에서 이원화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원화라는 말은 조금 뭐 듣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전략맵의 단점을 스스로 좀 자아 비판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이라는 개념을 냈고요. 로드맵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 프로젝트 플랜으로서의 로드맵으로 앞으로 지향을 해서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로드맵에 따라서 전략맵, 중단기 롤링 플랜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표준 구조 모델 트리 구조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인공지능이라고 있으면 인공지능의 최상위 분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네 가지 분류 중에 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어떤 트리로 돼 있고, 이렇게 쭉 그 분류를 일단 분류를 만듭니다. 분류를 만들고 나서 제일 하위 단에서 현재 있는 표준이 현재 표준화가 되고 있거나 표준이 제정된 게 무엇인지를 쭉 여기에 그 뭐라고 하나요? 매칭을 시킵니다. 매칭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공백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표준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 부분을 찾고 이 공백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분석을 해서 트리 구조 작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트리 구조가 쭉 다 분석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이동통신 분야에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들께서요. 그래 트리 구조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그 웹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웹에 공개하면 이제 보기 쉬워 이해하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표준을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조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없는 단점을 좀 해결해 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웹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내년이면 공개가 될 텐데,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될 수 있고 트리 형태로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해서 시각화 시켜서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가져가냐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은 그 IC의 시스템 어프로치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 절차를 조금 차용을 했고요. 현재 그 기술 개발 현황 분석하고 분류 체계 모델명 개발하고 그 표준을 매핑시키고 표준 갭 분석을 하고 로드맵을 개발하는 총 5개 단계에 따라서 이걸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조사 분석, 요걸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 개발, 그리고 발표회, 그리고 발간 이런 형태로 그 IC에서 낸 표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이제 발간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종 발간은 12월에 될 겁니다. 도출 절차 아까 금방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제 사전 도출 절차 및 구조입니다. 11의 핵심 기술. 그래서 총 166개의 표준화 전략 항목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제 3+5 추진 전략을 해서 이 부분을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항목,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보다는 국제 표준화를 바로 다이렉트 가져가야 될 부분, 아니면 좀 뒤쳐져 있거나 좀 이미 상당 부분 표준 측면에서도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후속 표준 선도 이런 부분에서 이 166개 표준화 항목 중 로드맵에 해당하는 33개에 대해서 39개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으로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전략맵은 기존에 썼던 차세대 공략, 선도 경쟁 공략 등 총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항의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생략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그 발표하실 그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분야에 총 5개 분야, 총 3개 분야에 이제 그 작업 방법론인데요. 총 2,000개 표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표준 구조 모델을 개발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 표준 기반 총 공백 표준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 표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뭔지를 봤고요. 근데 그게 공백 표준이 그 표준이 필요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걸 좀 분석을 통해서 39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 항목을 선정을 했고 이 기술 항목에 대해서 표준 R&D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글자가 작아서 조금 보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의 이러한 기술들은 디테일하게는 오늘 이제 다음 연사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존의 이제 작업 방법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전략 맵에서 중점 표준 항목 결과 총 127개의 중점 표준 항목을 선정했고 이 127개의 중점 표준 항목을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차세대 공략은 신규 표준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도 경쟁은 이미 국내 이제 역량이 높아가지고 국제 표준에 바로 그 선도가 가능한 분야. 추격 협력은 이미 국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격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 지속 확산은 이미 국내 후속 여러 가지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확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분야.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전략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수용할 분야. 총 5개로 분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처럼 국내 역량과 이게 이제 표준 측면에서 초기 진행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서 매핑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12개 기반 기술에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 사실 표준화는 요즘 그 융합 ICT, 그 타산업에서 어떻게 ICT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융합 ICT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께서 왜 이제 전략 맵이 핵심 기술에 기반을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과 융합 ICT 그리고 밑에 핵심 기술로 나눴던 이유는 그 융합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과 핵심 기술 서비스 표준, 핵심 기술 표준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조금 더 혼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핵심 기술을 만들고 어차피 융합 서비스 표준이라는 것은 ICT의 핵심 기술이 짬뽕이 돼서 믹스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이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핵심 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화 항목을 각각의 융합 ICT 서비스에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총 12개 그 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12개 융합 서비스에 금방 말씀드린 12개의 핵심 기술의 항목이 무엇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가지고 보입니다. 요것은 이제 판넬로 제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PDF로 제작이 되면 이거 키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융합 서비스의 좀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하여튼 그 로드맵과 그 전략맵 부분은 로드맵은 올해 처음 시도한 거였고 기존의 전략맵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기존에 그 진행된 정책, 이미 발표된 정책,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 표준화 항목 등에 치중을 하다 보니 좀 미래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시도를 했고 향후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계속 그 로드맵 작업을 양자라든가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시켜서 일단 로드맵을 완성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이나 아니면 따로 문의를 주셔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물론 여러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긴 했지만 앞으로 산학연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공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